한반도의 첫 수도이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그리고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고장, 바로 고창입니다. 오늘은 농생명 산업을 꽃피워서 한반도 첫 수도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나선 유기상 고창 군수와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반도 첫 수도 고창 군수 유기상입니다. 예,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정도가 됐는데 1년 동안 참 바쁘게 지내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지난 1년 되돌아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나온 것이 한반도의 첫 수도였던, 문명사적인 수도였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고창에 있다. 예.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 손으로 한반도 수도를 하자. 이제 그런 슬로건으로 농생명 또 문화 이 두 가지를 가장 좋은 전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생명 식품산업의 한반도 수도, 역사문화 관광산업의 한반도 수도, 이 두 개의 전략으로 한반도 1등을 하자, 이런 슬로건을 만들고, 또 그 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이 공약 사업들, 또 국민들과 함께 해나가야 될 사업들을 정리하고, 또 조직을 만들고, 또 그 일할 수 있는 환경, 또 사람 키우기,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하면서 1년이 쏜살같이 왔습니다만은, 또 많은 가시적인 일에 보람들도 있어서 바쁘지만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럼 1년 동안은 또 고창에서도 굵직굵직한 행사들도 많았을 거고, 일도 많았을 텐데, 그런 큰 슬로건을 가지고 1년을 달려오시고 앞으로 또 이제 달려가실 계획이신 거죠? 군정을 이제는 군수 혼자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뭘 세상을 바꾸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군수가, 국민 모두가 군수다. 군민이 군수다. 그래서 이 집단 지성으로 함께 가는 거, 이게 큰 힘이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 울력 시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 혼자, 군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함께 가는 거. 이게 우원히 가는 건데, 요새 유행어로 그 거버넌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영어식 표현인데, 한자로는 일본에서는 이걸 협치라고 번역을 하죠. 협동하면서 다스린다. 중국에서는 합해서 다스린다 해서 합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고 모두가 함께 주인이 돼서 일하는 것을 우리 말로 울력이라고 합니다. 울력이다. 네. 그래서 우원이, 우리 전라도 표준어로 우원이 함께 이러는 건데,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 마을 공동체로 함께 모두가 일하는 걸 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의 그 행정과 이름이 울력행정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창 군정은 국민과 함께 한다. 국민과 함께 기획하고, 함께 집행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다 같이 함께 간다 이 말이 딱 와닿는데 또 1년을 맞아가지고 다 같이 또 함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셨다고 들었는데 군민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또 시간들 가지셨다고요? 그래서 군민이 군수다 이런 슬로건으로 또 실제 이 군민이 가장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고창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는 많은 국민들의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첩에다 메모했던 게 한 15권 정도가 됐었어요. 5장이 아니고 권이요? 15권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수첩 가지고 이제 수시로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들은 얘기 메모를 하고 이렇게 쌓여서 많은 수첩이 좀 됐었는데, 그걸 모아서 제가 고창의 이제 책으로도 좀 내고 공약으로도 담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고창 군정을 가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공약 사업은 제가 했지만은 이 공약을 검증하고 또 구체화시키는 것은 각계 국민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약 사업을 확정하는 것도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1주년을 맞이해서 1년 동안 이 국민과 약속을 이만큼 지켰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국민 소통 토론회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다시 이제 국민들의 많은 지혜를 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1주년을 맞았습니다.
1년을 봐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게 되신 네.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고창 하면은 최근에 군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 한반도의 첫 수도다. 네. 이게 예전에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네.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사용을 하시면서 네. 뭔가 의미를 가득 담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예.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개인적으로도 그 성공하고 행복하는 기본이 자존감이잖아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근데 지역도 지역의 정체성,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마인드, 자긍심이 가장 큰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역사 속에서 지금 한일 관계도 역사 문제도 큽니다만 역사 속에서의 자긍심을 갖는 것이 지역 군민들이 하나로 통합을 하고 이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미래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는 우리 고창은 이 고인돌 그 마크가 지금 고창 슬로건이잖아요. 예. 고인돌 시대를 보면은 거성문화 시절에 지구상에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이 있었던 데 고창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거성문화 유럽의 대표 선수라고는 스톤헨지가 있잖아요. 영국의 예. 이 둥그런 고창 고인돌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죠. 그 규모도 그렇지만은 스톤헨지에서 가장 큰 바탕돌이 힐스톤이라는 게 45톤짜리입니다. 예. 근데 고창 고인돌은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상석이 300톤이거든요. 와. 3,000년 전에 300톤짜리 상석을 움직였군요. 움직이고 또 동서남북을 맞춰서 정확히 놓았던 기술력이나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지금 세계에 있는 고인돌의 가장 많은 집중도가 고창에 있고 또 세계에 있는 고인돌 형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문명 수도라는 게 분명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마한 시대에 마한 소국의 54개 소국 중에서 지금 고창 고인돌 집단지역 앞에 있는데 모로비리국이라는 마한의 소국이 있었는데 그 모로비리국의 마한 왕릉에서 왕임을 상징하는 금으로 된 신발도 나오고 예. 또 뭐 큰 칼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 정말 대단한 게 중국 왕실에서 쓰던 초기 청자들이 마한 왕릉에서 같이 나옵니다. 그 중국 왕실에 일본 왕실에 쓰던 도기들도 같이 나오고요. 벌써 그 시절에 고창은 동아시아 지중해를 통해서 한중일 해외 무역까지 활발하게 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명사적으로는 선사시대 때문에 역사 기록은 없지만 문명사적으로는 우리 한반도 수도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래서 역사는 이제 과거가 아니고 현재고 미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긍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한반도의 수도가 되자 이런 비전이고 슬로건인 거죠. 그래서 마침 그런 자긍심 갖고 비전 슬로건으로 만들었는데 뭐 언론사에서 주최한 소비자가 뽑은 이 브랜드 대상에서 예. 지방 정부 부분에 도시 브랜드 대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가치는 인정을 받았고 예. 이 한반도 첫 수도라는 브랜드를 수조 원짜리로 만드는 거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몫이라고 봅니다. 예. 아니 이렇게 뭐 지역 브랜드 대상도 받으시고 참 군수님이 부임을 하시고 나서 그 공모전이나 무슨 이렇게 상들을 또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떤 상들을 받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연속적으로 고창이 그 특산품 농산물 쪽에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브랜드로는 전통적으로 복분자 브랜드랄지 요새 뭐 수박 또 멜론 뭐 땅콩 이런 것들이 명품 농산물 브랜드를 계속 받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청정 환경을 또 잘 지키는 그런 브랜드 좀 상도 받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또 저희가 고창 멜론을 그 최초로 온라인 또 SNS 인터넷을 통해서 경매를 했습니다. 예, 그 뉴스 제가 읽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숫자 잘못 읽은 줄 알고. 그래서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4위까지 올라가는 좀 기염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고창의 여러 가지 그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 브랜드들이 상당히 이제 한국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엮으면 농생명 식품 산업의 우리 한반도 수도가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게 혹시 그거였나요? 그 두 덩이에 네, 210만 원에 낙찰이 됐다는 2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고창 농산물은
문화산업화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농산물을 지금 농산물 생산, 가공, 서비스까지 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일찍부터 농업을 10차 산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6차 산업에다가 IT하고 문화산업을 결합하면 10차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10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두 덩이에 15,000원 받았을 때는 이거는 농산물이죠. 근데 이것을 스토리를 만들고 소비자들한테 호기심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어서 210만 원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문화상품화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고창 멜론은 맛있다, 고급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정직하게 만든 착한 농산물에다가 가치를 만드는 그런 문화산업적 포장을 하는 일들을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농생명식품 산업을 좀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네. 계시고 관심도 많으신데 그러면은 방금 소개해 주신 것들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을 좀 앞으로 더 키워봐야겠다,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겠다 뭐 생각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 농촌 현실도 어렵죠. 그렇지만은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먹을거리 산업, 농업, 생명식품 산업이야말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존재할 산업이잖아요. 그또 하나는 부자가 될수록 고급 식품, 고급 농산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불멸의 산업이다. 가장 지속가능한 산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고창은 이 농생명식품 산업에게 하늘이 주신 땅입니다. 산, 들, 강, 바다, 개펄까지 이 자연의 오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갖춘 데가 흔치 않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품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갯벌만 해도 세계 5대 갯벌이 있거든요. 캐나다 연안부터 멕시코 연안에서 북유럽, 중국 산동생 이 5대 갯벌이 있는데 우리 고창에 있는 서해안 갯벌이 생명의 종 다양성 면에서 최고입니다. 미네랄도 가장 많고. 그러니까 고창이 복분자, 수박, 땅콩, 멜론, 무, 배추, 풍천장어, 고창 붙으면 다 명품이 되잖아요. 그렇죠. 맛있고. 이 고창 농부들이 연구하고 농사를 잘 짓습니다만은 이 고창 땅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석정 온천에 대표되는 게르마늄이랄지 미네랄들이 많은 거죠. 셀레늄, 규소 이런 몸에 좋다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앞으로 농생명 식품 산업이 가야 할 길이 큰 흐름이 건강이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맛있는 건 먹으러 가자. 이런 목표에서 몸에 좋은 거, 건강이 좋은 건 먹자 이렇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바뀌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건강하고 몸에 좋고 착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식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창은 그런 문화를 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농업을 문화에다가 담자. 그래서 제가 농생명 영화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촌 농생명을 문화로 하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게 3분 단편 영화제를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지금 관심 갖고 지금 호응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착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는 이제 몸에 좋은 걸 해야죠. 농약을 안 쓰는 거는 기본이지만은 이제 친환경 유기농에서 앞으로는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는 자연 재배까지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토종 씨앗 보호 육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종 씨앗 육성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난 거 신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땅에서 난 게 우리한테 가장 잘 맞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하고 자연하고 우리하고 실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토종 씨앗, 토종 농사를 복원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이제 건강에 앞으로 나쁠 가능성이 많은 게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고창에서는 생산하지 않겠다 하는 조례를 지금 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하고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드는 고급화 전략을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 맛있는 먹거리
예. 근데 이게 이제 소문도 나야겠지만 사실 와서 먹는 분도 있지만 이제 요즘은 또 막 시켜서 먹는 분도 많아요. 네, 배달도 네, 좀 받으시고 예, 예. 이런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좀 이렇게 뭐 생각해 주신 방법이 좀 있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농사가 만들고 생산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유통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렇죠. 결국 도시하고 도농교류가 활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서울 박원순 시장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이렇게 팔아주는 상생상회라는 걸 한국협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좀 저희가 일부를 넣고 있고, 제 국내 그 소매점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체인을 갖고 있는 리테일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고창 농산물을 우선 태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 금년에 가장 히트한 그런 농산물 품목 중에 하나가 이 작은 수박입니다. 애플 예. 수박이라고 하는. 요새 이제 대부분의 1인 가구, 2인 가구 많잖아요. 수박 못 사 먹어요. 큰 수박 거. 큰 거 있으면 냉장고에도 안 들어가고요. 처분 곤란하잖아요.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 또 여성들, 또 가구 인원이 적은 분들이 작은 수박을 선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플 수박이 올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이 이제 청년 농부들이 한국 애플 수박 시장의 50% 이상을 고창 애플 수박으로 지금 금년에 점유를 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이 농산물이 아주 우수하면서도 그동안에 홍보가 덜 된 것들이 대표적인 게 고창 한우입니다. 한우요? 예. 이건 조금 어색하네요. 그 2년 전에 기억 예. 오시면 아실 겁니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 국빈 방문 오셨을 때 우리 청와대 와서 드신 쇠고기 한우가 바로 고창 한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명 트럼프 한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와대 의전팀 쪽에 어떻게 해서 국빈 접대하는데 고창 한우가 써야 됐나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국빈이기 때문에 가장 맛있고 좋은 거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하다는 상표 브랜드 다 떼고 한우 서울 특급 호텔들 1급 셰프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서 고창 한우가 가장 최고다 입증이 돼서 그걸 활용해서 제가 작년 취임한 이후에 그 국내 우수 백화점 쪽에 트럼프 한우, 또 고창은 생물권 보전 지역이잖아요. 예. 이 전체가. 그래서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 나온 트럼프 한우다 이런 이미지 브랜드를 좀 만드셨군요. 해가지고 뭐 고창 한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배 이상 지금 훌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스토리를 만들고 또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정직하게 만든 고급 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또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겠다는 소비자들이 예.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앞으로 농업이 갈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도 농업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창은 바다, 네, 강, 네, 그렇죠. 이 물과 관련된 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창의 특산물들이 이제 뭐 네, 바지락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김 이런 거는 네. 유명한데 이것도 좀 이렇게 특별한 특산물을 더 특화시키기 네. 위해서 뭐 좀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 자원이 됩니다. 앞으로 아마 미래의 먹을거리, 식품, 의약품 상당 부분이 바다와 개펄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고창도 이제 복받은 땅이라 바다하고 연안하고 갯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습지만 해도 고창은 정말 특별한 게요. 최종적으로 국가의 습지도시 후보로 지금 고창군이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운곱 습지라고 하는 내륙 습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연계로는 인내강, 인천강이라고 하는 하천 습지가 있습니다. 예. 그걸 내륙과 하천과 이걸 연계로는 갯벌, 연안 습지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태 습지로서 가치가 큰 것이죠. 이 고루고루 다 갖고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이 소문나가지고 작년에 그 멸종위기 전에 황새가 고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 자원 중에서 가장 지금 한국 최고의 식품으로 고급화될 수 있는 게 아까 바지락 있잖아요. 바지락도 전국 생산량의 40%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로 우리나라 1%만 먹을 수 있는 김이 고창 지주식 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앞으로 큰 건강식품인 소금. 근데 천일염을 고창이 가장 먼저 소금을 만들었던 땅입니다. 선운사의 창건 설화에도
소금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소금은 불로 가열해가지고 염수가 좀 높은 걸 불로 가열해서는 불로 가열한다는 자자에서 자염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자연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 서민들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게 선운사 창건했던 스님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겸이 각광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겸이라지 그런 것을 명품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지주시키만 해도 고창같이 서해안 고창 갯벌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예. 썰물 때 물이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주라는 게 말뚝이잖아요. 이 말뚝이 세워놓으면 이 위에 포자가 달리니까 썰물 때 일광소독이 되죠. 그 하루에 너댓 시간 이상을 물이 완전히 빠져줘야 일광소독이 되기 때문에 이 김 포자가 건강에 자랍니다. 그래서 이 지주식 김이야말로 요새 유해하다고는 염산을 쓰지 않고도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아주 건강한 김이죠. 거기다 더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세계 5대 갯벌 중에서 가장 생물 종다양성, 미네랄, 미량 원소가 많은 게 지금 고창 갯벌처럼 지금 칠산마다 갯벌이기 때문에 김이나 이런 바지락 이런 데 그게 미량 원소, 미네랄이 다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좋은 앞으로 자원인데 제가 고창 지주식 김하고 지리적 표시제를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고창 복분자는 지리적 표시제가 돼 있잖아요. 예. 앞으로 김도 고창 지주식 김이라고 지리적 표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우리 김만을 가지고 가공해서 고창 김이라는 이런 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김 가공 공장도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우리 고창 풍천장어는 뭐 가장 유명하잖아요. 예. 거기에 이어서 고창 지주식 김, 바지락, 또 요새 동죽이랄까 가무락이라는 조개들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지락은 지금 문제가 종자가 이제 치패라고 그러거든요. 종패, 예. 종자 바지락이죠. 요걸 많이 대량으로 배양하는 것들을 저희가 기술이랄지 이런 실험을 좀 하고 있고요. 동죽이랄지 뭐 가무락도 요새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까 주겸이랄지 이런 고급화시키는 작업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식품 산업과 또 결합이 돼야 예. 다양한 식품도 나오고 부가가치가 커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바다가 큰 고창은 또 자원이 될 겁니다. 예. 아니 고창에 가면은 이제 앞으로는 육해공을 정말 예.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음식 문화가 또 예.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네.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갯벌 예. 이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냐 안 되냐 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예. 좀 하고 있는데 최종 결과가 그럼 언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저도 뭐 간절히 예. 염원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금 고창은 잘 아시다시피 아까 고인돌 예. 그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류의 무형유산으로도 판소리와 농악이 있는데 그것도 본고장이 고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예. 고창은 명실상부하게 유형 또 무형 자연유산까지를 다 갖춘 유일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고창의 가치가 좀 커지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남사르 습지도시 또 예. 신청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창의 농생명 식품 산업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잖아요. 예. 또 문화관광 자원도 크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세계유산 등재에 적극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아니 이제 그게 이제 등재가 되고 홍보가 더 많이 되면 뭐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참 네. 세계적으로도 대체 그런 도시가 어디냐 네. 궁금해서 좀 많이들 오실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좀 뭐 이렇게 상품들도 좀 많이 만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는 고창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게 재방문율을 높이는 예. 게 관광이 가장 큰 매력이잖아요. 그러려면 우선 우리 군민들부터 좋아해야 된다. 군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관광객이 좋아하고 우리 국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외국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도 그 전체 국민들이 울력으로 하자. 예, 그런 뜻에서 작은 거 하나하나씩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만으로도 옛날에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우리 군 문화재 담당들만 했잖아요. 예. 손도 안 미치지만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고창군의 모든 문화재는 울력 체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주민들이 한 문화재식을 맡아서 함께 가꾸고 지키고 보존하고 홍보하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랑거리를 알고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고창이 자랑거리가 하도 많아서 우선 100가지 예. 베스트 100가지를 뽑아가지고 고창의 자랑거리 100선 이 책을 만들어서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군민이면 누구나 이 정도 자랑거리, 자연부터 시작해서 인문학적인 고창의 가치를 인식하면 훨씬 더 고창에 살기는 게 보람 있잖아요. 예. 문화관광 해설사가 누구나 되자. 그래서 우리 군청 공무원도 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고 군민질이 되고 우리가 좋아하고 홍보할 때 어느 틈에 이제 우리 한반도의 문화관광 수도가 돼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과 어울려가는 관광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계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스포츠 마케팅. 예. 고창이 온천도 있고 체육시설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즐기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까지 지금 전국 초등학생 태권도 대회를 지금 한 4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여 명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니까 학부모들이 또 다 따라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창에 뭐 숙박업소, 음식업소들이 상당히 호황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지금 도민체전하고 저희가 장애인체전도 하고 스포츠 마케팅으로 전국 여름방학 때 우수 대학생들 축구대회를 또 유치를 했고 또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했던 분들, 오비팀들 예. 또 그런 축구도 하고 쭉 하면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도 좀 저희 의회에서도 만들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문화관광 쪽에 조직을,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 재단을 저희가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화관광 쪽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개 우리 경력직 공무원들은 1년, 2년 있으면 또 다른 데로 다른 가야 부서로 되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경험이나 경륜에게 축적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민간 영역에서 훨씬 잘할 수 있는 게 문화나 관광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문화관광 정책을 만들고 이 문화관광 재단에서는 민간의 여러 활력을 모집해서 문화관광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인력도 또 제도도 구축하자.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서 만들고 지금 기구 조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 쪽은 그런 재단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각종의 그 국가예산 공모 사업을 재단 쪽에 우선적으로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담아서 문화관광 수도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제도가 되도록 사람 키우기 또 제도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뭐 국내 관광객들도 많이 좀 오려면 네. 이제 축제 보고 가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고창 하면은 뭐 청보리밭 축제 예, 봄에 그렇습니다. 여름에 갯벌 축제 이제 곧 네. 모양성제가 또 네. 치러지잖아요. 우리 청보리밭 축제라는 게 우리 한국의 농촌 경관 관광으로 처음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보리밭 풍경 아닙니까? 이것은 보리를 재배하기엔 경작 예. 밭으로만 알았었죠. 근데 이 관광 차원이 추억을 파는 거죠. 풍광을 팔고. 그래서 이 경관농업의 효시였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볼거리랄지 체류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작년보다 상당히 좀 관광객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우리가 관광을 제대로 가려면은 청보리밭 축제 때 오시는 관광객을 군 전체적으로 음식 숙박과 연결되도록 하자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고창군 전체를 경관농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창군 주요 도로 주변을 전부 유채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경관농업으로 해서 고창군에 오시는 분들은 어디 가나 유채밭이랄지 이 꽃밭을 경관을 보시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고 있고, 이제 저희가 지금 9월 초에 문화재 야행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를 야간에도 잘 즐기고 예. 홍보하자는 그 문화재청 사업인데요. 군 단위에서는 거의 저희가 유일하게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받은 야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한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9월 6일부터 그 문화재 야행 그 축제가 있고요. 10월 3일부터는 이제 전통적인
고창 모양성 예. 축제를 합니다. 전국사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성이고 전라도의 모든 고을에서 함께 와서 울력에서 쌓았던 이런 축성의 의미도 살리는 축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금년에 특별한 축제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온천이 게르마늄 온천이 고창 석정온천인 거 아시죠? 그런가요? 예. 제가 미처 몰라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창 석정온천이 이 게르마늄 온천으로 유명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성분이 그렇습니다. 좋은 온천이군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제 루르드 온천이 게르마늄 온천으로 유명한데 예. 우리 석정 온천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가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그 게르마늄이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옛날 원소 기호 많이 외셨죠. 예. 그 원소 중에서 게르마늄이 세포를 재생하는 원소거든요. 그래서 면역,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문나가지고 요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석정 온천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석정 온천, 고창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뜻에서 대한민국 온천 축제를 저희가 유치해서 모양성제 기간하고 좀 비슷하게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고창에 오시면 석정 온천이 치유의 온천이다, 게르마늄 온천이다, 또 힐링의 온천이다 이런 것을 느끼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뭐 축제 얘기도 들어봤고요. 그런데 이 농촌 하면은 지금 뭐 농식품, 뭐 관광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뭐니 해도 사실 사람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이걸 예. 만들고 짓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구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따라오는 예. 문제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뭐 자식 농사 잘 예. 짓는 고장을 만들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하셨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이 세상도 만들고 바꾸고 또 역사도 바꾸고 고창군의 전략 목표로 자식 농사를 잘 짓는 사람 키우기를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예. 농사 중에 제일 좋은 게 자식 농사잖아요. 예. 뭐 농사는 올해 흉년 들면 내년에 또 잘 지으면 되는데 자식 농사가 잘못되면 이 미래가 없어지잖아요. 가정이나 뭐 국가나. 그래서 요새 국가적으로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인구 절벽, 이 국가 위기인 이 인구 절벽 문제를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은 더 심각하죠. 근데 지금 전국 시군 중에서 인구가 느는 데는 세종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예.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국가 전략이 성장 전략으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 수축 사회로 가야 되죠. 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젊은 층 인구가 없어요. 농촌은 더 심각하죠. 예. 저희도 옛날에 어렸을 때 18만 군민들 하는 노래 부르고 다녔는데 지금 제가 5만 6천 명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그 전라북도 군부 중에서는 제가 두 번째 큰 시민이에요. 완주 다음으로 크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으로 농촌이 경제적으로 서울과 승부해갖고는 안 된다. 결국 인간다움 삶, 그다음에 자식농사, 인간교육 이게 훨씬 좋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들한테 다 투자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고창에 와서 자식을 키우고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인성이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인재가 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 도시. 그래서 적어도 고창은 365일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는 데를 만들자. 그래서 인문학 365일이라는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서 문화 부분에 가장 우수한 공약 실천으로 평가돼가지고 제가 우수상을 받은 게 인문학 365일 프로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지 않고 저는 우리 고창군의 모든 그런 회의에서는 신앙송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간부회 때도 과장님들도 전부 신앙송 한 수씩 하면서 이렇게 예. 시작을 하면 분위기도 좋고 인문학적인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 행사에서도 자연스럽게 신앙송을 하는 게 이렇게 멋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적인 풍토를 만들어가고 또 이제 나서부터
평생을 공부하는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도시 조례를 만들고 올해 정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야 되는 게 책을 많이 읽는 도시. 우리 자녀들이 고창에 와서 공부하면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부모들이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예. 책 읽는 도시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전국의 3번째로 저희가 지역 도서전을 지역에서 출판된 도서를 하는 도서전을 우리 고창에서 유치해가지고 지난 5월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창은 전통적으로 인물의 고장이라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동학 농민혁명도 말씀하셨지만은 근현대에서만 해도 동학 지도자인 전봉준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립운동 유공자가 73분이나 나왔어요. 지금 현재도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고창 출신 7분이나 되거든요. 해방 이후에 우리 남한에서만 국무총리급이 3분이나 나오죠. 그게 인물의 고장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람 키우는 도시를 만들자.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니냐. 그런 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키우는 도시의 분위기가 쌓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뭐 책을 읽는다고 이 친구들이 네,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뭐 먹을 거리, 뭐 일할 거, 뭐 주거 이런 게 좀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일자리 만들기에도 지금 좀 그렇습니다. 힘을 쓰고 예.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떠나고 유입하는 2가지 요인이 첫째는 일자리죠. 소득. 또 하나가 이제 교육 문제잖아요. 아까 인문학적인 접근은 이 교육 문제 쪽이고 예. 아까 이제 먹을거리 쪽은 아까 농생명 식품 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쪽에는 아까 청년 CEO들, 우리 고창에 청년 농업 벤처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CEO들도 육성해서 농생명이나 수산 분야에서도 고소득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과 같이 역시 기업 유치가 또 중요한 수단이죠. 예. 그래서 저는 관광 쪽하고 이 식품 쪽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농생명 식품하고 문화관광 쪽에 주력을 해야 효과가 나잖아요. 우선 문화관광 쪽에서는 그 옛날에 LG그룹의 LG패션이라고는 예. 회사가 있죠. 그래서 선운사라고는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거기 녹차밭이 옛날에 대장금이랄지 여러 가지 영화 촬영 장소거든요. 이번에 녹두꽃도 거기서 많이 찍었죠. 예. 그래서 그 천혜의 선운사 풍광 또 녹차밭. 선운사 녹차 이야기는 그 조선시대 기록에도 가장 오래된 기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선운사하고 LF그룹하고 함께 선운사를 녹차를 테마로 한 힐링 관광지로 조성을 하기로 투자 유치를 해서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산된 녹차를 고급 차로 만드는 식품 산업까지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저희 복분자 유명하니까 복분자 연구소가 저희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식품산업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도 식품산업으로 채우면서 이 복분자 클러스터를 식품산업과 연계한 어떤 관광 문화단지로 만드는 그런 투자 유치를 좀 구체화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큰 산단인 지금 일반 산업단지 한 20만 평 정도를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유치를 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만들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요새 귀농귀촌 쪽입니다. 예. 다행스럽게 이제 고창이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나서 통계청 통계에 보면 작년 전국 귀농 1위로 됐잖아요. 예. 귀농 1번위로 됐는데 최근에 또 하나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은퇴 이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고창이 쾌적성이 아주 탁월하고 미세먼지도 전라북도에서 가장 청결한 걸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권 청결 지역이고 아까 산부터 바다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쾌적성에서도 제일 좋고 또 특히 생활비가 수도권보다 뭐 4분의 1밖에 안 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고창으로 은퇴 이민 오시는데 최근에 재밌는 게 미국이랄지 캐나다에서도 은퇴 이민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사이에서 지상낙원으로 소문이 났다네요. 그래서 가장 쾌적하고 예. 살기 좋고 석정원천, 게르마는 원천도 있죠. 운동, 체육시설, 뭐 수영장까지 저희가 다 있거든요. 이런 점을 매력을 느끼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꾸준히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도시 기반 여건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 살기 좋은 곳 하면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렇습니다. 배려도 예. 상당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네. 또 장애인들과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노약자를 네. 위한 네. 또 부분도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뭐 좀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래서 결국 네. 우리 사회가 가장 품격이 있으려면 약자에게 가장 먼저 큰 배려를 하는 게 이게 정의사회고 품격 있는 사회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징으로 여성 친화 도시, 장애인 친화 도시, 노인 친화 도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성 친화 도시는 제가 조례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사회가 양성평등이 기본이고 특히 여성들이 사회적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고 하는 유리천정이나 네. 유리벽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제가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는 조례도 만들었고 정부의 인증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소중한 게 이게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죠. 지금 40% 이상을 각종 위원회 여성을 뽑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출발하면서 보니까 10% 됩니다. 지금 고창군. 왜 이렇게 됐는가? 참여할 여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다고 그래서 안 하면은 영원히 없는 것이죠. 과감하게 기회를 드리면 역량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임기가 끝나는 분들 계속 여성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 한 30%대 넘었습니다. 저는 법정 40% 넘어서 50% 가는 게 건강한 사회라고 보고 우리 고창이 한반도 첫 수도했을 당시에는 그때 여성 중심 사회였거든요. 모계 사회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남녀가 동등하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역량이 나는 사회죠. 그 장애인 쪽도 장애인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배려를 해야만이 건강한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 특별급세 따다 했던 사업이 장애인 직업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센터 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징 산업으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직업 능력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들을 가족들이 보살피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주간 보호센터처럼 중증 장애인들 주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하고 직업 능력 향상 시설을 지금 가장 먼저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이제 어르신에 대해서는 제가 상징적으로 어르신들 잘 모시는 군정하겠다는 제가 효자군수 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래서 고창군의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을 제 부모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작은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제가 이 수첩 들고 5년 동안 많이 대화를 했잖아요. 밭고랑에서 모정에서 많이 대화하면서 보니까 어머니 언제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미장원 가서 파마하고 오면 기분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저거다. 그래서 그런 공약을 제가 했어요. 80세 넘은 어르신들은 이발비 비용비를 일부 보조를 해드리겠다. 그게 이제 그 쉬운 말로 인기 영합형 공약이라고 파퓰리즘이라고 그런 비난을 하잖아요. 제가 그분들로 대화 보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절실한 가장 가까운 데서 찾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행복이군요.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라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운동화 신고 대화를 하면서 대화 결과가 이건 파퓰리즘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피부에 닿는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약을 걸고 올해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효도하는 문화, 부모를 섬기는 문화가 많이 퇴조되잖아요. 근데 가장 이 건강한 사회가 부모 자식 간에 우애하고 효도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진작시키자는 뜻에서 100세 장수 노인들을 군수가 동네 잔치를 해주는 이런 사업도 제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이거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대상을 파악했더니 고창이 자연이 좋아서 정말 살기 좋은 동네인지는 알았는데 100세 장수 노인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호적상으로 100세 장수 노인이 29분이나 되세요. 그럼 더 많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호적이 늦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50분 가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의 나이로는. 크게 잔치 한번 하셔야겠네요.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근데 참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100세까지 잘 모신 아드님 며느리 격려도 하고 또 우리 효도 문화 또 어르신 섬기는 문화도 하고 또 마을 공동체도 살리고
그런 의미에서 또 마을 또 주민들이 다 울려계약고 하십니다. 다 재능 기부로 또 공연도 해주시고 또 선물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런 약자들을 소중히 하고 또 정책적인 배려를 가장 먼저 약자한테는 이런 건강한 고창 군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뭐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프로그램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까지 와버렸습니다. 예. 하실 말씀 더 많으실 텐데.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으셨는데 네. 그동안 어떤 군정을 이끌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국민들께서 이제 품격 있는 고창 한반도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또 함께 가셔야 되기 때문에 늘 저는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고창도 좋은 일을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우리 고창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창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지는 이 긍정의 고창 국민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고창 국민들이 생산하는 물건도 써주고 홍보하고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긍정의 효과가 모여져 가지고 어제도 지금 고창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뉴스토픽 4위까지 또 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간절하게 응원하시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힘을 모아서 가면은 한반도 관광 수도, 농생명 식품 산업의 수도로 가는데 주춧돌은 놓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처음 그 마음대로 가장 낮은 데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농업을 살리는 농민군수, 어르신들 잘 모시는 효자군수, 그리고 가장 낮은 데서 가장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서민군수, 그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네, 한반도의 첫 수도 고창 더 많은 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말씀해주신 그런 자랑거리들 다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의 더위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가을이 정말 될 것만 같은 날씨인데요. 이런 선선한 날씨에 고창 한반도의 첫 수도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즐겨보는 그런 시간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감특구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